피플인사이드 오늘은 김삼호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민선 7기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네. 구청장님께서는 구정 목표를 내 삶이 행복한 광산으로 잡으셨는데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좀 목표를 이루신 것 같습니까? 네, 1년 만에 목표 이루는 건 굉장히 쉽지 않죠. 예. 그러나 1년이 굉장히 긴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광산 민선 7기 설계도를 그리고 주춧돌을 놓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시민들과 함께 광산의 미래를 여러 가지 설계를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 1년 동안 굉장히 많은 또 시사점도 발견했고 의미 있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걸 잘 엮어서 민선 7기 성공적으로 운행하겠습니다. 네. 어제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대회가 끝이 났습니다. 네. 주 경기장인 남부대와 선수촌 등 주요 거점이 광산구였는데요. 네. 지역 효과는 어땠습니까? 예, 어제 밤 성대히 마무리가 됐습니다. 광산구는 대개 수영대의 중심 지역이었기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도시 환경을 깔끔하게 정비하는 데 노력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수영대회 기간 동안 지역 상권이 좀 활성화되는 그런 계기로 활용하자는 계획을 잡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각 식당, 그다음 슈퍼, 카페 등은 보통 두세 배의 매출 상승 효과가 좀 있었다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마스터즈 대회가 또 5일부터 계획되는데요. 이때는 다양한 준비된 또 컨텐츠도 있고 행사들도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세계인들한테 광산구를 또 광주를 알리고 또 소개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려 합니다. 예. 네. 마스터즈 대회가 다음 주부터 열리는데요. 준비는 어떻게 잘 돼가고 계신가요? 네, 광산구는 대개 자원봉사나 또 어떤 행사장 주변을 깔끔하게 정비하는 것이 가장 큰 일정이고 목표입니다. 예. 이제 지역 행정으로 넘어가서요. 이 네. 상반기에 국비와 시비로 243억 원을 확보하면서 이 경제 분야에서는 굉장히 좀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계십니다. 네. 광산구의 주요 산업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상반기에 243억의 이제 국비와 시비를 확보했다는 건데요. 대개 산업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우리가 사업을 제안하거나 또 그 중앙정부가 공모한 것을 응해서 사업을 좀 수주한 것입니다. 가장 큰 것이 공기정화산업이라고 이것을 저희가 산업자원부 등 정부에 제안했던 것인데 그 사업이 182억 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아울러서 산단의 일자리 창출 사업, 그다음 또 전통시장의 환경 개선 사업 이런 경제 분야 사업이 15건, 그리고 복지, 관광, 문화 이런 분야의 사업들 70건 등 해서 243억 정도의 국비와 시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대개 자치구는 재정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예. 이런 국비 시비 확보를 통해서 지역에 꼭 필요한 일들 수행해 나가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상반기는 굉장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셨지만 국가균형의 지속발전 투자협약 시범 사업에 선정된 공기산업이 이제 3년간 180억 원의 투자를 지원받게 된다는데 네. 공기산업은 어떤 건지 설명해 좀 주시죠. 생소한 분야죠. 네. 지난 봄에 우리는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네. 미세먼지 저감시키는 것은 이제는 국민의 건강권과 기본권을 보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공공경제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광주는 대기업 가전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전회사가 설비를 되게 동남아 쪽으로 이전했다는 소리 많이 들었을 겁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 가전회사의 협력업체들이 일감이 줄었습니다. 마땅히 같이 따라가기도 애매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광주 지역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평가가 그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에 주목을 해서 이 기업들이 에어가전 산업, 즉 공기 정화하는 그런 산업으로 방향을 좀 잡고 있습니다. 네.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것이 이번에 광산구가 중앙정부의 공기 정화 산업 이것을 일으켜보겠다고 제안했고 중앙정부가 이것을 수용해서 182억 원의 사업이 확정된 것입니다. 예. 이 사업을 잘 추진하면 좀 침체해가는 지역 경제에 뭔가 활로가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요즘에 집에 공기청정기 같은 거 하나씩 대부분 있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상당히 필수 과제이 되고 있는데 네. 앞으로 이 사업이 좀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광주시도 이 사업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요. 성과가 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또 지난 4월이었죠. 이 전국 최초로 광주 송정역에서 도라산까지 운행되는 이 통일 네, 열차가 그렇습니다. 운행이 됐습니다. 네. 15분 만에 전석이 매진될 정도로 굉장히 인기를 끌었다고 하는데요. 놀랐습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돼서 추가 계획이 또 있으신가요? 워낙 인기가 있어서요. 두 번째 통일 열차를 9월 20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지난 1차 통일 열차는 남북 정상회담 1주년을 기념하고 또 광주 송정역이 앞으로 이제 통일의 거점 어떤 출발점으로의 그 위상을 확보하고 확인하려고 했던 사업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졌고 폭발적이었습니다. 예. 네.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은 좀 진행할 거고요. 단순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통일열차뿐만 아니라 남북 간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인적 왕래가 오고 가는 그런 일들을 몇 가지 준비를 하고 또 조례도 제정해서 통일 시대를 좀 앞당기는데 자체 행정도 같이 기여하겠습니다. 네, 네. 남북 교류 협력에 있어서 좀 큰 일이 됐으면 하는 네. 바람입니다. 네, 영구 임대 아파트인 하남시형 아파트가 주민들의 상황과 복지 소욕을 파악하기 위해서 네. 세대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한 지역을 전수조사하는 일이 전국적으로 드문 일이라고 하는데 네. 어떤 이유에 대해서 실행하게 되신 건지 궁금합니다. 민선 5, 6기 동안 광산구는 자치나 복지에서 굉장히 전국의 지방자치를 좀 선도했거든요. 네, 그 전통이 굉장히 자랑입니다. 근데 복지 전달 체계를 보면 약 300가지 종류의 복지 전달 체계가 있습니다. 광산구 시형 아파트하고 주공 아파트 이 두 지역만 봐도 약 100가지 정도의 전달 종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좀 누락된 게 있거든요. 미처 아직 파악하지 못했던 어떤 복지의 사각지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것들을 전체 현장 직접 조사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를 좀 더 고도화시키고 체계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이 조사가 끝나면 이걸 잘 정리해서 보건복지부나 정부에 정책 제안도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네. 예. 또 이번엔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장록 습지에 대한 얘기 네.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남대 인근에 위치한 장록 습지인데요. 국가 습지 보호 지역으로 지정을 두고 찬성과 반대 의견이 굉장히 네.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또 어떻고 앞으로 해결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네. 주시죠. 얼마 전에 환경부 전문가들이 그 장록 습지를 쭉 탐방을 해봤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도시 인근에 이런 정도의 습지가 보존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례가 없는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다 하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반대의 여론이 나오는 것이 좀 의아스럽지만 송정권역은 아시다시피 지난 한 50년 동안 좀 지역이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네. 이제 막 개발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습지 지정에 따라서 환경을 보호하려면은 뭔가 행위 규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걱정이 있었던 거죠. 네. 그러나 습지 지정과 어떤 행위의 제한 이게 그렇게 막 연결된 건 아니라는 것이 쭉 토론과 설명의 과정에서 좀 확인됩니다. 네. 처음에 발끈했던 지역 주민들도 이 정도라면 오히려 장점이 더 많겠다는 쪽으로 약간씩 의견들이 좀 모아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최종적인 결론과 합의가 안 됐지만 올 말까지 다양한 토론회, 설명회 또 그 어떤 다른 잘된 지역 네. 방문을 통해서 지역민들의 합의를 좀 이끌어내서 장록 습지 지정이 전 시민이 찬성하고 동참하는 가운데 좀 지정되는 그런 행정을 좀 이끌어 보겠습니다. 네, 항상 어떤 개발에 있어서는 환경 문제가 좀 같이 네. 있게 되거나 하는데 좀 아무쪼록 잘 협의가 돼가지고 제대로 된 개발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끝으로 짧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2년 차에 접어드는데 최우선 과제를 마지막으로 짧게 한마디 해주시죠. 예, 민선 7기 광산구의 구호는 내 삶이 행복한 광산입니다. 그동안 행복한 광산을 만들기 위해서 설계도를 그리고 축도를 네. 놓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말까지 어떤 행복 측정 지표를 만들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광산구 행정, 시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 집중하는 그런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네, 네. 목표처럼 내 삶이 행복한 광산이 되기를 저희도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사모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는 무더운